저번 영상이 조회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한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영상을 잘 만들었을 텐데 음질이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 방울 소리 때문에 조금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학원 주변에서 조금 질문이 많이 왔어서 관련 질문들을 추려봤어요.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제 근황을 조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3, 4, 5, 3개월째인데 시간이 빠르네요. 요즘은 그냥 연구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논문 읽으면서 논문도 좀 쓰고 있고 그리고 인간공학 기사 공부했었고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몰타로 도피를 가는 거였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수님과 부모님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몰타를 못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몰타 못 가고 한국에서 남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영상 이후로 조금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주신 분들도 계시고 카톡을 주신 분들도 또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고 보통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죠. 막 이렇게 좀 실무적인 프랙티컬한 좀 내용이 더 많았어요. 뭔가 대학원 와서 내가 어떻게 지냈고 무슨 일들을 했고 그리고 연구비는 어느 정도를 받았고 대학원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 크게 정리했던 내용들이었고 오늘은 조금 저한테 좀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구실 어떻게 컨택했고 그리고 연구 분야랑 이렇게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부분은 연구실 선택할 때 선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박사 선택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들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저는 무조건 관심 분야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랑 맞는지 그게 제일 우선순위였고 이게 먼저가 아니지?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교수님을 두 분을 뵀는데 그러니까 제 학부 때 지도 교수님을 뵈러 갔을 때 지금 제 지도 교수님과 더 얘기해보는 걸 추천을 해주셨고 지금 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이런 쪽인데 제가 들어오게 되면 너는 이런 분야 쪽으로 더 잘 맞을 것 같아. 너가 하고 싶은 연구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가진 프로젝트 중에 이런 부분에 너의 연구가 좀 잘 맞을 것 같고 너가 오게 되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첫 번째 선택지 고려 요소는 연구 분야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교수님이 연구를 어떤 거 하시는구나 이런 분야에 걸쳐 계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할 수 있었고 이거는 제가 많이 주변에 저도 조언을 받고 저도 항상 고려하는 부분인데 이제 가시는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사뿐만 아니라 석사도 몇 개월 같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고 2년, 5년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의 품성이 어떠신지 물론 모든 교수님이 다 나랑 무조건 100% 잘 맞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자기랑 잘 맞는 교수님이랑 하는 게 좋고 품성과 인성이 훌륭하신 교수님하고 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런 부분이 어떠신지도 주변 선후배들한테 물어봐서 조금 알 수 있다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제가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기도 한데요. 교수님을 추천해 주실 때도 진짜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시고 훌륭하신 교수님이어도 밑에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을 분인데 똑똑하신 거랑 잘 알고 계신 거랑 전달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스타일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 꼴이라고 볼 수 없지만 교수님의 품성이 좋으시고 교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면 연구실 분위기도 좋지 않을까.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저는 연구 분야를 첫 번째로 했었고 그 다음 분은 이제 교수님이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가 연구실 분위기였는데 지금 있는 연구실은 제가 그때 있던 연구실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연구실 분위기라는 게 좋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연구실만의 가진 분위기 약간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나랑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연구실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 연구실의 연구 분야가 좀 가족 같은지 아니면 조금 비즈니스적인 관계인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가족 같은 분위기고, 뭐 사람마다 연구실 일만 딱 하는 곳이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너무 이렇게 나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간섭하지 않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건 조금 연구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구실 분위기를 좀 보면서 고려할 부분인데, 그 연구실 인원 숫자도 조금, 예를 들어 저희 연구실은 석사가 지금 제가 있을 때는 3명, 많을 때가 많은 학기가 4명이었고 4, 5명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서울대학교나 뭐 일반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수요가 많은 학과들은 보통 석박사가 20명이 넘는 연구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 사람이 많다 보면 당연히 뭔가 그 안에서 좀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인간관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소수의 그런 연구실이 더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저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박사가 너무 많은 연구실은 박사한테 이제 지도를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저희 교수님한테도 들었는데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사가 많으면 박사분이 알려주시기도 한다.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꼭 나쁜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저도 선배가 많이 알려줬는데, 이제 교수님의 언어와 그 같은 또래의 언어는 조금 다르니까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그 또래가 알려주는 게 조금 더 확 이해가 더 잘 되고 뭔가 빨리빨리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사가 조금 이끌어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좀 뭐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어렵고 뭐 그런 분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박사분이나 이렇게 또래가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뭐 질문했는데 교수님이 질문 안 받아주시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니까. 그리고 또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대 대학원 진학 말고 이제 타대로 진학할 경우에는 학부생 때 준비할 게 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타대는 준비를 안 했었고 지금 준비하는 거는 해외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 텍스 같은 거 준비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는 당연히 미리 해놓으면 좋은 거 같고, 그리고 학회 참여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가시면 세션도 되게 많고 여러 연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면서 교수님들도 알아가고, 포스터나 약간 세션 발표 같은 거 보면서 질문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사람들이 실험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구성했구나, 저런 식으로 실험을 했구나, 이렇게 좀 가볍고 또 좀 이해하기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그 학회인 것 같아서 학회를 많이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질문하신 분 중 학부 연구생 들어가면 무조건 석사까지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학부 때 연구실하고 석사 연구실이 달라요. 그래서 꼭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솔직히 학석 통합이라는 게 석사가 1.5년이니까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계속 연구 이어오던 걸 하게 되면 연구실 분위기나 그런 거에 적응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석 통합을 하시고 연구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잘 신중히 선택을 하셔서 계속 이어서 가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질문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연구실을 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연구실에 이미 2년 정도 있다가 석사를 온 거라 가지고 그 학석 통합을 생각하기 전부터 연구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기 직전이시라면 무조건 잘 선택을 하셔서 대학원까지 이제 갈 곳을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대학을 가시더라도 지도 교수님이나 이제 관련 연구를 하시는 자기 이제 자대 교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자대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서 그 약간 연구 동향이 어떻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잘 진행이 되고 계신 교수님은 어느 연구실에 계신 교수님인지, 어느 곳에 계신 교수님이 약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이런 정보들은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 자대 교수님한테라도 여쭤보면 되게 많이 잘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연구생 대학원생도 교수님이 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연구실로 온 거라고 들었으니까 자대 교수님한테 무조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학생도 타대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교수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있고,
그리고 대학원 이제 논문, 졸업 논문 연구 주제를 얘기를 해보면 보통 졸업 논문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관련 프로젝트를 하다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졸업 논문을 쓰는 주제의 연구 주제가 실험이나 막 그런 게 좀 장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뭔가 펀딩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한 연구다 그러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실험 장비나 실험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진행이 가능한 연구면은 교수님한테 빨리 말씀을 드려서 문헌 리뷰부터 차근차근 해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고 꼭 반드시 프로젝트가 관련된 게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질문 주셨던 분이 있으셨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질문 주셨던 거 제가 연구실 선택했던 3가지 기준 설명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들어왔던 연구 주제랑 논문 주제 정했던 거 관련해서 이런 것들 대답해 드렸어요. 그래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저번 영상 너무 많이 봐주셔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